이번 시두의 C75 키보드는 요즘 유행하는 자석축이라고 하죠. 매그네틱 스위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난 춤 못 춰요. 나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 그냥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시두의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품명은 시두의 C75입니다. 이번 리뷰도 시두에서 도와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두의 C75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키보드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마그네틱 키보드, 소위 말해서 홀 이펙트 자석축을 채택한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Hz의 폴링 레이트, 래피드 트리거, 저지 연율까지 지원하는 그런 키보드가 되겠어요. 사용 설명서는 영어로 프린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번 시두의 C75 키보드는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자석축 키보드이기 때문에 관련 설정들이 꽤 설명서에 자세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좀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키캡 및 스위치 풀러와 분해 및 조립을 위한 전용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USB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나름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두 C75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75% 레이아웃에 81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노브도 한 개 있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75% 레이아웃의 키보드가 되겠어요. 아노다이징 마감이 된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의 경사를 추가로 좀 더 줘서 손이 닿는 느낌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네요. 전체적으로 은색의 아노다이징 된 하우징에 3가지 톤의 키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ESC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밋밋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이게 게이밍 키보드가 컨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측면에 이런 식으로 예쁜 패턴도 좀 들어가 있고 나름 예쁘장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듯해요. 키캡의 프로파일은 체리 프로파일로 가장 보편적인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풀알루미늄 하우징이기 때문에 별도의 각도 조절이 안되고 이렇게 경사를 기본적으로 넣어줬어요. 하판도 측면처럼 이렇게 멋있는 각인이 되어 있고 여기 인필까지 되어 있는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무게추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 분해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 본폰이 부착이 되어 있고 나사 구멍도 전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키캡과 스위치를 빼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시두 키보드들은 전부 다 스테빌라이저가 정말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보강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커팅이 들어가진 않은 PC 보강판을 채택했고요. 약간 들어갈 듯 말 듯 하지만 들어가지가 않네요. 키캡은 PBT 염료승화 방식을 채택했는데 키캡 자체가 꽤 두껍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스페이스바를 들었을 때 키캡 자체의 무게가 꽤 느껴지는 그런 꽤 묵직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시두의 C75 키보드에는 게이트론에서 제작한 KS-20U라는 자석축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스위치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했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 틀리게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스위치가 맞다고 할 수 있는 설명 같은 게 없어가지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30g으로 꽤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눌렀을 때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받진 않는데 반발압은 제법 있는지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뚜껑 치는 소리는 제법 나고요.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해서 사실은 이 자석축 마그네틱 스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좀 여러가지 찾아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들은 스위치를 누를 때 입력 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력 지점에 대한 커스텀은 불가능하지만 자석축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기판과 맞닿는 부분의 자력을 이용해서 그 자력으로 입력 지점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두 C75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0.1mm에서 4mm까지 입력 지점을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키보드 쪽에서 가장 핫한 용어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래피드 트리거도 지원을 하는데 래피드 트리거는 입력 지점 말고 뗀 지점을 설정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에서 손을 뗐을 때 바로 입력이 끊어지도록 해서 FPS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게임을 아예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빠르게 탭하면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드 탭 기능이라든가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누르는 속도 말고 키를 빠르게 눌렀을 때 반복적으로 키 입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글키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표준 누름 모드와 연속 누름 모드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눌렀을 때 일반적인 속도와 빠르게 눌렀을 때 요걸 또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적으로 시두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0Hz에서 8000Hz까지 폴링 레이트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게이밍 키보드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게이밍 키보드 관련 기능 설명보다는 이 키보드가 좀 어떤 설계로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판에 나사 6개를 풀면 이렇게 상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번 시두 C75 키보드는 특이하게 탑 마운트 방식을 채택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요즘 유행하는 폼떡폼떡한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했을 줄 알았는데 탑 마운트로 이렇게 상판에 PCB와 다른 것들이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PCB 하부에는 폼이 아예 접착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 패턴들도 별도로 구조물로 되어 있는 형식이었네요. 이렇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하판에는 흡음을 위한 얇은 패드가 한 장 깔려 있습니다. 이 하판 아래에 나사를 풀면 아까 하판에서 보여드렸던 백피스가 분해가 가능하겠죠. 하판의 백피스를 드러냈는데 이것도 금속 소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묵직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고 장식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 시두 C75 키보드가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 무게가 1.95kg였거든요. 거의 2kg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판에 웬만큼의 무게가 다 실려 있네요. 하판이 꽤 묵직합니다. 시두 C75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4G 동글이나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유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게이밍으로서의 스펙을 다 못 챙기더라도 무선 사용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별도로 게임을 할 때는 유선으로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식의 방식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RGB 자체는 광량도 적당하고 그렇게 싼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꽤 예쁘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노브 옆에 두꺼운 RGB 바도 하나 있어서 꽤 광량이 밝게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시두의 C75 키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이번 C75 키보드가 절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멜기기나 다른 여타 브랜드들의 게이밍 키보드들이랑 스펙 같은 걸 제가 일일이 시트를 찾아봐서 봤는데 대놓고 엄청 큰 차이가 난다고 얘기는 하긴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작은 차이들이 게임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겠지만 적어도 깨말목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키보드 자체의 설계는 꽤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시두 키보드답게 스테빌라이저도 제대로 잡혀 있어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PCB 기판 위아래로 기봉한 폼이랑 하부 폼, 하부 흡음 패드까지 전형적인 폼떡 느낌의 설계가 되어 있지만 탑 마운트를 채택해서 흡음은 흡음대로 하고 타건할 때 푹신푹신한 느낌 없이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를 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마그네틱 스위치가 자석축이 입력 지점, 떨어지는 지점, 그런 지점들에 대한 세팅이 상당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팅을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 관련한 세팅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위치와 키캡의 조합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보글거림이 있어서 꽤 듣기 좋은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스테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폼떡폼떡한 부드러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탑 마운트로 체결이 되어 있는 PCB가 꽤 단단해서 장시간 타건할 때는 약간의 손가락에
안 좋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게이밍 환경을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감안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시두의 C75 마그네틱 스위치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즘 기계식 키보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풀 알루미늄 하우징의 75% 레이아웃을 택했기 때문에 게이밍 키보드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진 않습니다. 세 가지 색상의 키캡 구성에 ESC 키를 포인트 키캡으로 주황색으로 넣어놨단 말이죠. 이 구성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블링블링한 게이밍 키보드, RGB가 뿅뿅 달린 키보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계식 키보드로 보인단 말이죠. 커스텀 키보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밍 키보드지만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양 사이드와 하판에 이렇게 인필까지 되어 있는 꽤 예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디자인도 나름은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게이밍 키보드들 특유의 과한 디자인 없이 이렇게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깔끔한 디자인에 스펙은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스펙을 전부 다 갖춘 그런 키보드를 찾으신다 하시면 요 시두의 C75 키보드가 저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은 타건과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